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너지 플라워의 KK입니다.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IT 뉴스 시작합니다. 애플이 보급형 아이폰 SE2 양산이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9to5Mac 등 외신이 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를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당초 2월 중 아이폰 SE2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3월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케이는 애플이 당초 계획대로 양산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식통은 공급 업체들이 4주 이내에 보급형 아이폰을 생산하고 배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연이 길어질 경우 올 하반기 애플 신제품 판매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애플 공급 업체들의 가동률은 30에서 40%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력 부족 및 물류 운송 등 여러 장애물로 인해 4월까지 아이폰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편 애플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1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모든 중국 내 생산 시절이 재가동됐지만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 전세계 아이폰 공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이폰 12 출시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맥루머스는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여행이 제한되면서 아이폰 12 준비 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통상적으로 매년 가을 아이폰 새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생산 작업은 여름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준비 작업을 해왔는데요. 특히 미국 애플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중국을 방문해 조립 과정을 정비해 왔습니다. 이 작업은 중국의 춘절 연휴 직후부터 시작됐다고 맥루머스가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애플 엔지니어들이 폭스콘 같은 중국 생산 공장을 방문해 조립 과정 조정 작업을 해왔습니다. 헌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이 작업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지연될 경우 칩을 비롯한 다른 아이폰 부품 주문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과 폭스콘 엔지니어들은 3월에서 4월에 조립 라인을 구축한 뒤 시험 생산을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토대로 5월경에 라인 최종 교정 작업을 해왔습니다. 2달여에 걸친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게 된다고 맥루머스가 전했습니다. 물론 애플은 아직까지는 아이폰 출시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중국 여행 제한 조치가 길어질 경우에 아이폰 준비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애플은 이달 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내 매장과 사무실을 전면 폐쇄했다가 최근 일부 재개장했습니다. 또 팀쿡 CEO는 3월 분기 실적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0 시리즈에 대한 사전 예약 판매 기간이 일주일 연장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통 3사에 갤럭시 S20 사전 예약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통 3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통 3사 공식 쇼핑몰에는 이미 사전 예약 기간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당초 이통 3사는 갤럭시 S20 시리즈 사전 예약을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장으로 기간이 일주일 늘어나면서 총 2주일간 예약 판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가입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전 예약을 꺼리고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분위기 탓에 사전 예약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전 예약 판매 기간은 연장되지만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진행되는 사전 개통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 플러스용 안드로이드 11 펌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외신에 따르면 최근 벤치마크 웹사이트 긱벤치에서는 안드로이드 R 운영체제로 실행되는 갤럭시 S10 플러스가 포착됐습니다. 구글은 이달 초 안드로이드 11의 첫 번째 개발자 프리뷰를 공개했으며 정식 버전은 올 3분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갤럭시 S10 플러스 안드로이드 11 베타 프로그램은 빨라야 3분기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안드로이드 11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사용자가 중요한 데이터 및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으며 폴더블 스마트폰 및 5G 기능 향상, 통화 차단 API, 새로운 미디어 및 카메라 기능, 머신러닝 등과 같은 앱을 위한 수많은 새로운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최신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M31이 인도에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주 사양은 풀 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6.4인치 슈퍼 아몰레드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삼성 엑시노스 9611 프로세서와 6GB 램, 64GB 스토리지 또는 128GB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디자인은 이전 모델과 유사합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통해 스토리지를 확장할 수 있으며 후면에는 6400만화소 메인 카메라 플러스 800만화소 프로 광각 카메라 플러스 500만화소 매크로 카메라 플러스 500만화소 심도 센서로 구성된 쿼드 카메라가, 전면에는 3200만화소 셀피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전면과 후면 카메라 모두 4K 30fps 비디오 레코딩을 지원합니다. 또 15W 충전을 지원하는 6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3.5mm 헤드폰 잭, 와이드 바인, L1 인증, 돌비 애트모스 오디오를 지원합니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0으로 실행됩니다. 갤럭시 M31은 오션 블루, 스페이스 블랙 색상 옵션을 제공하며 3월 5일부터 아마존 인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6GB 램 플러스 64GB 스토리지 버전이 14,999루피, 한화로 약 25만원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IT 매체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에서 LG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V60 싱큐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렌더링을 독점 공개했습니다. 렌더링 속 V60 싱큐 디자인은 LG전자가 그동안 선보였던 친숙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면에는 지난 가을 발표된 G8X와 비슷한 물방울 노치가 적용됐습니다. 또 어두운 배경으로 인해 베젤 두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V50 싱큐와 비교하여 조금 더 얇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레임에는 골드 색상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왼쪽에 채용된 구글 어시스턴트 전용 버튼과 볼륨 버튼은 동일합니다. 전원 버튼은 오른쪽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정보를 종합하면 V60 싱큐는 스냅드래곤 865 프로세서와 8GB 램을 탑재하고 4개의 마이크, 3.5mm 헤드폰 잭, 5000mAh 배터리, 후면에 쿼드 카메라를 제공합니다. LG전자는 올 상반기 LG G9 싱큐와 LG V60 싱큐 등 2종의 프리미엄 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중 LG G9 싱큐는 국내에 출시될 모델로 추정됩니다. LG전자는 신제품 공개 행사를 통해 스마트폰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공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5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홍미 K30 프로를 3월 중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샤오미가 작년에 발표한 홍미 K30 시리즈는 듀얼 펀치홀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나 샤오미가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는 홍미 K30 프로의 K20 프로와 동일한 팝업 카메라 시스템 탑재를 암시합니다. 또 SA 및 NSA 듀얼 모드 5G를 지원하는 스냅드래곤 865 칩셋으로 구성되고 후면에 쿼드 카메라 및 33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4700mAh 배터리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샤오미가 새로운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고 게이밍 스마트폰 블랙샤크 3 디스플레이가 270Hz 터치 샘플링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샤오미에 따르면 270Hz 터치 샘플링을 지원하는 블랙샤크 3의 싱글 핑거 터치 지연 시간은 24ms, 멀티핑거 터치 지연 시간은 28ms로 감소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와 원플러스 70 프로, 오포의 레노 에이스, 에이수스의 폰2 비교 영상을 통해 지연 시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정보를 종합하면 블랙샤크 3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QHD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듀얼 모드 5G를 지원하는 스냅드래곤 865 프로세서로 구성됩니다. 또 내부에는 최대 16GB 램이 탑재되며 38분 만에 완충이 가능한 6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5000mAh 배터리가 제공됩니다. 샤오미는 내달 3일 블랙샤크 3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오포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내달 6일에 차세대 플래그십 파인드 X2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인드 X2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로 출시됩니다. 오포는 프로 모델이 QHD 플러스 해상도에서 120Hz 주사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인드 X2는 워터폴 디자인을 특징으로 스냅드래곤 865 프로세서와 최대 12GB 램, 5G 및 30W 무선 충전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벤트에서는 오포의 최초 스마트워치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가 인도 시장에서 게이밍 스마트폰 아이쿠3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이쿠3는 풀 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6.44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합니다. 지문인식 센서는 디스플레이 아래에 탑재됐는데요. 폴라 뷰 디스플레이로 불리는 이 디스플레이는 180Hz 터치 샘플링을 지원하며 최대 1200니츠 밝기 및 HDR10 플러스 컨텐츠 재생을 지원합니다. 내부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프로세서와 8GB 또는 12GB 램, 128GB 또는 256GB 스토리지와 55W 슈퍼 플래시 차지 충전 기술을 지원하는 4440mAh 배터리가 장착됐습니다. 비보에 따르면 15분 만에 50%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면에는 4000만화소 메인 카메라 플러스 13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플러스 1300만화소 마운 카메라 플러스 200만화소 신속 센서로 구성된 쿼드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0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쿠 UI 1.0으로 구동되며 게임 시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림 및 통화를 차단할 수 있는 울트라 게임 모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게이밍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몬스터 터치로 불리는 두 개의 숄더 키가 제공됩니다. 두 개의 키를 누르면 칩셋을 100% 활용하는 몬스터 모드가 활성화되는데요. 다만 이 몬스터 모드를 활성화하면 배터리 소모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쿠3의 가격은 8GB 램 플러스 128GB 스토리지 기본 모델이 3,600-990루피, 한화로 약 62만원부터 시작됩니다. 5G 통신을 지원하는 12GB 램 플러스 256GB 스토리지 모델 가격은 4,400-990루피, 한화로 약 76만원에 책정됐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IT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한 주의 분수령 수요일이 끝났네요. 주말까지 남은 이틀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